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2기 유럽팀 유혜정입니다. 지금부터 80초 질문 챌린지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 캉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상쇄하여 최종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아닌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제어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주요 전략과 기술로는 재생가능 에너지, 친환경 소비, 자원순환 등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소비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를 말합니다. 자원순환은 말 그대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특히 자원순환에 집중해주세요. 재활용 활성화, 생산과정 최적화, 제품 수명 연장, 재활용 교육과 인식 제고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있는데요. 유엔은 17가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제시하여 그중 하나로 기후행동과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48차 G7 정상회의와 같은 중요한 국제회의 플랫폼에서 탄소 중립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2기 한국팀 장찬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표시 제도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폐자원 회수, 고품질 재활용 확대, 친환경 소비 촉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의 대체 추진 등의 노력을 통해 자원순환을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처럼 내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기준이 헷갈리는 품목들에 대해 확인을 거치고 분리배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기요와 이끌림이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용기 세척 후 다시 음식점에 재공급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 일회용품 컵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면 300원 할인해주는 개인컵 할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플라스틱 과정에서 서울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의 무려 13.6%가 될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면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탄소 배출을 차지하는 에어컨, 히터 등을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북미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미팀의 이지원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뉴욕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앞서 찬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한국은 분리배출을 잘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분리배출 시스템을 본받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한 정책이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미국은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를 잘 시행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제가 살았던 8년 전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버리는 게 당연했을 만큼 미국은 분리배출과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 제로 웨이스트라는 법안을 통해 미국도 이제 분리배출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20%는 매립지에 묻힌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인 만큼 온실가스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로 웨이스트 시행 이후에는 미국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캠퍼스 안에서 재활용 수거함을 보실 수 있고, 기숙사 방 안, 기숙사 방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분리배출 말고도 다회용기 도시락통 사용을 통한 자원순환을 위한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으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터리더스 2기 유럽팀 문서연입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속한 EU의 유럽기후법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2022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전 생애 주기에서 탄소 중립을 고려하는 순환 경제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탈플라스틱 정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낭비 방지 순환 경제법에 따라 EU 탈플라스틱 정책과 상응하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1.5kg 미만 단위의 신선한 과일 및 야채를 플라스틱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평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아보카도나 사과 등을 낱개로 구매하면서 종이 포장재를 활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슈퍼나 빵집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장바구니를 활용하고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등 저 역시 교환학생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2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중국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2기 아시아팀 하다연입니다. 현재 중국 절강성 항저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중국에서도 최근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2017년 3월 생활 쓰레기 분류 제도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징 등을 포함한 중국 46개의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강제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활용품에도 플라스틱, 유리, 종이들을 따로 세분화하여 버리는 반면 중국은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쓰레기들을 한 곳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생산에서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거친 물질들이 경제체제로 돌아오는 것으로 경제체제 내에서 가능한 한 오래 자원이 유지된다는 발상이 중심입니다. 무엇보다 순환경제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사이클이 바탕입니다. 절강성 생활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항저우시 생활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항저우시는 4가지 범주로 쓰레기를 나눕니다. 유리, 금속, 플라스틱은 재활용 가능품,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같은 음식물 쓰레기, 살충제, 페인트, 수은 같은 제품은 유해 쓰레기, 그리고 재생 불가능한 종이와 담배꽁초 등은 기타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은 만큼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다회용기를 지참하여 방문 포장하는 것이 개인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2기 북미팀 윤채원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필요한 이유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제어하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국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요약하자면 중국은 국가 주도적, 한국은 재활용 강화, 미국은 음식물 분리, 프랑스는 탈플라스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리배출 강화,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국가별로 상이한 목표와 약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넘어 탄소 중립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다자간 협상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과 같은 국제기후협약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RE100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배터리더스들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탄소 중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배터리더스였습니다.